70세 이후 단지 7가지를 손에서 놓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해보세요. 더 이상 당신에게 이롭지 않은 몇몇 습관과 사고방식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수년의 시간을 더 얻을 수 있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 그리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인생을 바꾸는 변화처럼 들리죠? 그것이 결코 공상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가능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삶을 누덥게 하고 행복과 건강을 방해하는 패턴과 믿음들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러한 짐들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평화로운 마음, 넘치는 에너지, 그리고 만족스러운 삶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세 이후에 꼭 멈춰야 할 7가지 강력한 습관과 태도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실제로 그 길을 걸어본 어르신들의 진짜 경험담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든 삶을 바꾸기에는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했던 꿈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하며 자신감 있게 나이 들어가는 법을 배리시겠습니까? 계속 시청해주세요. 이 조언들은 당신에게 즉각적인 영감을 줄 것이며 당신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삶을 살기 위해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해시태그 1. 원한을 버리세요. 분노라는 짐에서 벗어나세요. 헬렌은 78세지만 아직도 마음속 깊숙이 따뜻함과 활기를 간직한 여성입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그녀는 한 가지 무거운 짐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바로 과거 가장 가까웠던 친구 매그릿에 대한 원한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갈등을 겪으며 관계가 단절된 후 헬렌은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살았습니다.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졌고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증오심에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단순히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혈압은 치솟았고 에너지는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자신이라기보다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을 찾은 헬렌은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원한을 계속 붙잡고 계시면 만성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신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말은 헬렌에게 큰 충격이었고 동시에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매그릿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다시 친구가 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 짊어지고 있던 분노의 짐을 내려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마음속에서 분노를 놓자마자 전신에 차분함이 퍼져나갔습니다. 혈압은 안정을 되찾았고 에너지는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마치 몇 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땅에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용서란 상대방을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앗아가던 감정적 족쇄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원한을 붙잡고 있어도 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뿐입니다. 만성 스트레스, 고혈압, 불안 등 분노를 끌어안고 사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한을 손에서 놓을 때 내면의 평온과 건강, 그리고 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쉽게 하지 못하는 선택일 수 있지만 헬렌이 입증했듯이 이것이 당신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라는 말을 멈추세요. 이번에는 72세의 조지 이야기입니다. 그는 일상에 익숙해진 프랙티컬한 성격의 남자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 건 이제 안 해요.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거나 조금이라도 편안함의 경계를 넘어서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더 이상 나와 맞지 않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손녀를 방문한 자리에서 손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색색이 반짝이는 풍경화는 손녀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는 듯했습니다. 그것을 본 조지는 잠시 호기심을 느꼈지만 곧 머리를 흔들며 생각했습니다. 그림? 이거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하지만 순녀는 그런 그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화필을 건네며 함께 그려보라고 권했습니다. 마지못해 받아든 조지는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필을 손에 쥐자마자 조지는 완전히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창작의 과정에 몰입했고 캔버스 위에 펼쳐지는 색과 형태에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수년 만에 느끼는 설렘과 가능성의 감정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조지는 자신도 몰랐던 그림 그리기에 대한 숨겨진 열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닌 삶에 대한 새로운 활력소였습니다.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결코 너무 늙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혹은 모험을 떠나는 일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몸을 움직이게 하며 삶의 목적감을 불어넣습니다. 조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편안함의 경계를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마주할 때 우리는 다시 젊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다음에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것 같아 라는 말이 입에 오르면 조지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아직도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삶의 기쁨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건강을 소홀히 여기는 습관을 멈추세요. 당신의 몸은 더 나은 대우를 받으세요. 이제 80세인 마사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항상 달콤한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초콜릿 페이스트리, 풍성한 디저트, 설탕이 듬뿍 든 간식들이 그녀의 일상 속 필수품이었습니다. 여러 번 의사로부터 당신의 식습관은 고혈압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길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왔으니 조금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녀는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피로감, 무기력함,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현기증, 평소와 다름없는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당 수치는 이미 위험 수준이었고 혈압 역시 정상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마샤는 자신이 지금껏 간과했던 선택의 결과를 직면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우선시하기로요. 달콤한 간식을 건강한 대체제로 바꾸고 식단에 더 많은 채소를 추가했으며 매일 규칙적인 산책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에너지는 서서히 돌아왔고 건강 수치는 개선되었으며 자신이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마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매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마샤에게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전혀 평범하지 않은 하루로 이어졌다. 그녀는 일어났을 때 이상할 정도로 몸이 무겁고 머리는 핑 돌고 숨마저 가늘어지는 것을 느꼈다. 걱정이 된 그녀는 병원을 찾았고 의사로부터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수년간 자신의 몸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온 결과가 이제 그녀 앞에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었다. 불규칙한 식습관, 거르는 경우가 잦은 식사, 움직임 하나 없는 생활 방식이 결국 그녀의 건강을 앗아가고 말았다. 한때는 튼튼했던 그녀의 몸은 이제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었다. 의사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울렸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의 질이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고. 바로 그 순간이 마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자신에 있는 원동력이 된다. 두려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도전하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모든 성장은 시도에서부터 시작되며 시행착오 또한 성공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이다. 미래는 지금의 선택과 행동에서 만들어진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지고 그 내일들이 모여 당신의 미래를 구성한다. 계획만 세우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상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으며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은 동일하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의미 있게 사용하느냐이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울 점이 더 많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용기와 계속 나아가려는 의지이다. 자신의 가치는 단 한 번에 실수나 좌절로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경험들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에서 진정한 강인함이 드러난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하라.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이 믿는 바를 따라 나아가라. 인생은 짧고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라.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스스로를 믿는 자세를 잊지 말라. 자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7가지 습관, 그리고 그로 인한 삶의 변화. 70대에 접어들면 삶의 방향성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어져온 습관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 이롭지 않을 수도 있으며 오히려 건강과 행복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야기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용감히 변화를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삶을 얻었습니다. 1. 원한 버리기. 독한 마음에서 벗어나세요. 78세 헬렌은 오랫동안 친구와의 갈등을 끝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분노는 그녀의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혈압은 계속 상승했고 에너지는 고갈되었으며 즐거움이라는 감정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의사의 충고 한마디가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마치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헬렌은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분노를 내어놓고 싶었을 뿐이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즉각적인 평온함을 느꼈고 건강 상태도 안정을 되찾았으며 삶의 활력이 되찾아졌습니다. 과학도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염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원한을 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첫걸음, 마음속의 분노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보내지 않을 편지를 쓰고 스스로를 치유하세요. 나는 너무 나이 들었다는 말 그만두기. 잃어버린 열정 다시 찾기. 72세 조지는 어느 순간부터 모험이란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그에게 붓을 건네며 함께 그림을 그려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의심 반, 걱정 반으로 시작한 그림 그리기는 예상치 못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색채를 다루는 일은 그의 창의성과 감성을 다시 깨워주었고 그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은 두뇌를 자극하여 인지 능력을 유지하게 하고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조지의 경우 관절 통증은 여전했지만 삶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신도 시도해보세요. 이번 주 아무리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활동이라도 하나를 시도해보세요. 춤을 추거나 시를 써보거나 하늘을 나는 꿈도 꾸어보세요. 가능성의 경계는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3. 건강 소홀히 하지 않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80세 마샤는 오랜 시간 동안 의사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특히 당분 섭취에 대해선 전혀 개의치 않았죠. 하지만 당뇨병 진단이라는 현실 앞에서 각성하게 깨었습니다.
그녀는 파이 대신 다크 초콜릿을 선택했고 소파에 누워있는 대신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의 A1C 수치는 눈에 띄게 감소했고 자신이 20대 때보다 더 건강하다는 느낌마저 받게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70대 이후에는 건강에 대한 소홀함이 급격한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균형 잡힌 식사는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운동 부족은 낙상이나 근육 약화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을 우선순위로 삼는 노인들은 장애 없이 평균 7.6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첫걸음, 탄산음료 대신 스파클링 워터를 선택하세요. 매일 10분간 간단한 요가 동작을 따라 해보세요. 예방적 건강검진을 미루지 말고 계획하세요. 더 나은 삶을 향한 초대. 이 이야기들은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나 이와 같은 변화를 겪을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 이롭지 않은 습관들을 과감히 버림으로써 건강, 기쁨, 그리고 후손들에게 남길 유산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자신 틀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오래된 상처를 용서하세요. 내일 새로운 취미를 시도해보세요. 다음 주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준비하세요.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가장 좋은 시절은 아직 앞에 있습니다. 변화를 결심하신다면 지금 댓글에 IB9를 입력해주세요. 아직 습관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면 0을 남겨주세요. 함께 나이듦에 대한 이야기를 새로 써나갑시다. PS, 모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신의 예를 기다릴 뿐입니다. 스마일을. 매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마샤에게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전혀 평범하지 않은 하루로 이어졌다. 그녀는 일어났을 때 이상할 정도로 몸이 무겁고 머리는 핑 돌고 숨마저 가늘어지는 것을 느꼈다. 걱정이 된 그녀는 병원을 찾았고 의사로부터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수년간 자신의 몸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온 결과가 이제 그녀 앞에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었다. 불규칙한 식습관, 거르는 경우가 잦은 식사, 움직임 하나 없는 생활 방식이 결국 그녀의 건강을 앗아가고 말았다. 한때는 튼튼했던 그녀의 몸은 이제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었다. 의사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울렸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의 질이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고. 바로 그 순간이 마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로 결심한 마샤는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시작했다. 단 것을 과일로 대체하고 모든 식사에 채소를 더했으며 물을 더 많이 마시는 습관을 들였다. 걷기는 그녀의 새로운 의식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짧은 산책에서 시작해 점차 동네 곳곳을 걸을 만큼 길이 늘어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는 명확해졌다. 에너지가 되돌아왔고 기분도 밝아졌으며 과거에는 즐기지 못했던 활동들, 정원을 가꾸거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는 일 같은 것들이 다시 행복의 원천이 되었다. 마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사실이다. 식단을 조금 조정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거나 단순히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 따위의 작은 변화라도 당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위기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라. 오늘 바로 지금 시작하라. 그리고 가장 작은 발걸음이라도 결국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라. 톰이라는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 75세의 그는 스스로의 자립성을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여겼다. 조용한 일상 속에서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며 혼자의 시간을 즐기는 삶이 그에게는 최고의 위안이었다. 누군가와 어울리는 일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오후
이웃과 나눈 가벼운 대화조 중 한마디의 초대가 그를 멈춰 세웠다. 한 번쯤 커뮤니티 센터에도 와보세요. 처음엔 톰은 그 말을 그냥 넘겼다. 자신은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 말은 계속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고 자신이 인정하지 못했던 진실을 속삭이고 있었다. 수주간의 고민 끝에 호기심이 이기게 되었고 그는 직접 경험해보기로 결심했다. 커뮤니티 센터 문을 밀고 들어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분위기가 그를 감싸 안았다. 미소로 맞아주는 사람들, 서로 나누는 이야기들, 가득한 웃음소리. 오랜만에 톰은 진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모임들은 곧 그의 주간 스케줄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고 몰입된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이 잊고 지낸 부분들을 다시 깨닫게 해주었다. 그의 기분은 밝아졌고 에너지는 넘쳤으며 외로움의 무게는 서서히 사라져갔다. 톰이 발견한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었다. 함께 있는 것이 단지 즐거운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이었다. 고립은 정체를 낳고 관계는 생명력을 되살린다는 것이다. 커피 한 잔을 나누거나 카드 게임을 하거나 단순히 이야기를 주고받는 일 같은 소소한 교류조차도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 그러니 두려움이나 습관에 얽매여 스스로를 닫아버리지 말라. 새로운 우정을 위한 문을 열고 오래된 관계를 다시 이어가라. 그러면 당신의 세계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넓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또 마거리티라는 여성도 있었다. 그녀의 삶은 오랫동안 온갖 추억이 가득한 집과 함께했다. 수십 년간 그 집은 그녀의 피난처였고 가족의 중요한 순간들과 조용한 저녁을 함께한 배경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집을 관리하는 일이 점점 부담이 되었다. 그래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공포로 다가왔다. 공간을 줄이는 일은 단지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한 페이지를 접는 것처럼 느껴졌다. 두려움은 속삭였다. 더 작은 공간은 답답함을 줄 것이며 익숙함과 안정감마저 빼앗을 거라고. 수개월간 그녀는 결정을 미루며 망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딸과의 대화를 계기로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이사는 처음엔 쉽지 않았다. 새로운 아파트에 적응하며 의심과 두려움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더 이상 큰 집을 돌볼 필요가 없어진 마더리든 자유를 되찾았다. 정원을 가꿀 시간도 생겼고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러 다니거나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여행을 계획할 수도 있게 되었다.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평화와 목적의식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1년 후 그녀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한때는 놓지 못했던 집은 이제 그녀를 정의하지 않았다. 새로운 집은 기쁨과 단순함, 그리고 만족을 가져다 주었다. 마거릿의 이야기는 Thank you for contacting us. I completely understand your frustration with the cancelled flight, and I'm here to help you get rebooked quickly. I just need a few details from your original reservation, like your booking confirmation number or passenger info. Once I have those, I'll find the next available flight and make sure you reach your destination smoothly. 성장은 언제나 우리의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익숙한 것을 놓는 일은 손실이 아니라 지금의 나와 맞는 삶을 만들기 위한 기회라는 것을. 그래서 두려움이 속삭일 때 그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이라.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로 삼아라.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멋진 장면들은 아직 쓰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고요한 일상 속에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한 모퉁이에 매그릿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마치 갑옷처럼 일상의 루틴을 꼭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변화란 자신을 잃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익숙함을 놓아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엔 파괴가 아닌 성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멈춰선 그림이 아니라 색색이 물들어가는 생생한 모자이크로 변했습니다. 포기하는 건 끝이 아니에요. 그녀는 눈빛을 반짝이며 말합니다. 새로움이 뿌리를 내리는 땅일 뿐이죠. 77세의 프랭크는 늘 예라는 단어에 인생을 얽매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심부름, 이웃의 부탁, 자원봉사 일정까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지만 정작 자신의 시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타인의 필요에 헌신하는 것이 자존감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그에게도 피로는 쌓여만 갔습니다. 어느 오후 그는 주방 테이블 위에 식어버린 커피잔을 두고 깊은 숨을 쉬며 생각에 잠깁니다. 딸의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아빠, 마지막으로 뭐든 혼자 하고 싶다고 말했던 게 언제야? 그 순간이 계기가 되어 프랭크는 조금씩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무턱대고 네라고 하지 않고 대신 나무 아래서 여유롭게 산책하거나 오래된 책을 다시 꺼내 읽습니다. 홀로 차를 마시며 노을을 바라보는 시간도 즐기게 되었죠.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워졌고 그 안에서 그의 존재는 더욱 가치 있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건 게으른 게 아니에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연료예요. 릴리언은 79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늘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평가해왔습니다. 형제들의 번듯한 승진, 화려한 해외여행, 아이들이 가득한 명절 사진. 그런 모습 옆에서 자신이 보낸 조용한 세월은 어딘가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조카의 한마디가 그녀의 시선을 바꿔놓았습니다. 릴리언 이모 삶은 그냥 배경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기반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녀는 먼지를 뒤집어 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사진 속에는 뒷마당에서 도시락을 펴는 가족,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밤, 따뜻한 빵을 굽기 위해 반죽하던 두 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녀는 진짜 특별함을 발견했습니다. 내 삶은 작거나 덜한 게 아니야.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단지 내 것일 뿐이지. 이후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귀한 보물처럼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스며든 지혜가 그녀의 미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비교란, 그녀는 말합니다.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에요. 진짜 행복은 타인의 필터를 벗어난 오롯한 나만의 길에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도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안내하는 하나의 나침반 같은 존재죠. 매그릿의 용기, 프랭크의 각성, 릴리언의 깨달음. 그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과감히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나요? 오늘 당신이 신에서 놓아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늘 바쁘기만 한 삶의 압박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꿈을 따라가는 망령인가요? 굴을 입력하세요. 당신이 지금까지의 익숙함을 벗고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설 준비가 되었다면 0을 적으세요. 아직 손을 놓지 못한 채 머뭇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선택의 주체임을 기억한다면 어떤 답을 고르더라도 기억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삶의 장장은 안전한 루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익숙함을 떠나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하지만 당신 삶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는 권리는 언제나 당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든 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오랜 습관, 사회적 기대, 스스로에게 부여한 역할들에 얽매여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그레트, 프랭크, 릴리언의 이야기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용기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마그레트는 77세의 나이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랑했던 집,
가족의 추억이 깃든 곳을 떠나 바닷가의 작은 오두막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또 다른 장을 열 시간이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 낯선 세계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렵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짭조름한 바람을 마시고 밤마다 파도 소리에 잠이 드는 삶을 경험하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결코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프랭크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았습니다. 77세인 그는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이웃의 장보기를 도우며 교회 모금 행사에 앞장서고 누군가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망치를 들고 냈죠. 늘 네가 해줄 수 있겠지? 라는 말에 그래 내가 할게 라고 대답하던 그는 어느새 자신만의 시간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딸의 조용한 질문 하나가 그의 마음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아빠, 언제 쉬세요? 그 말 이후 그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맞아,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쓴 적 있었던가? 그렇게 그는 아니오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미안하기도 했지만 점점 그것이 자신을 돌보는 첫걸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침 산책 중 거미줄에 맺힌 이슬을 눈여겨보고 저녁엔 차 한 잔을 천천히 홀짝이며 따뜻한 김이 공중을 감도는 모습을 즐깁니다. 그의 삶은 조금씩 여유를 되찾았고 웃음소리는 예전보다 더 깊고 풍요로워졌습니다. 리리언은 또 어떤가요? 75살에 그녀는 종종 SNS에 올라오는 조카와 손주들의 사진을 보며 작게나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내 삶은 이렇게 조용하게 지나가는 건가? 하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카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모, 우리 모두 당신 덕분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의 뿌리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삶이 결코 평범하거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타인의 성취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월이 새긴 지혜, 웃을 때 생기는 주름, 정원에서 장미를 가꾸며 느끼는 고요한 순간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단순한 줄거리가 아닌 오직 시간만이 엮어낼 수 있는 풍부한 잣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임을 깨달았습니다. 마그렛과 릴리언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이들은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는 선구자일 뿐입니다. 두려움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는 무언가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에 색을 더해주는 화가입니다. 과로와 피로에 지친 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휴식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입니다. 타인과 자신을 기교하며 상처받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전합니다. 당신의 삶은 경쟁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표현할 수 있는 서정시입니다. 그들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나이는 결코 변화의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변화가 더욱 깊고 풍성해지는 기반이 됩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닷가의 작은 오두막, 정원의 장미꽃, 천천히 마시는 찻잔, 이 모든 것이 말해줍니다. 진정한 삶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절이 꼭 젊음의 전유가 아니라 나이듦 속에서도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요. 마치 봄이면 새싹이 돋듯 삶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70세의 마거릿은 자신의 정원 한복판에 서서
오랫동안 손도 대지 못했던 황량한 땅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같은 꽃을 가꾸고 같은 가지를 손질하며 변화 없이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왜 새로운 걸 시도해보지 않으시려 해요? 그 말은 마치 씨앗처럼 그녀 마음속에 떨어졌고 마침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는 혼란을 거절하고 평온 속에서 깊은 웃음을 되찾았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아닌 선물처럼 다가섭니다. 79세의 리릴리는 오랜 세월 가족들의 성취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봤습니다. 조카의 여행 사진, 조카의 승진 소식 하나하나가 마음 한켠을 찌르곤 했죠. 혹시 나는 내 인생을 낭비한 건 아닐까? 그렇게 자책하던 어느 날 조카의 말 한마디가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모, 우리 모두에게 이모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이모의 이야기와 묵직한 힘이 우리가 발을 딛고 설 뿌리입니다. 그 말이 그녀 안에 어떤 단단한 껍질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비교의 안개를 걷어내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메모아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추억의 밤은 그녀에게 또 다른 존재. 그는 점점 더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는 혼란을 거절하고 평온 속에서 깊은 웃음을 되찾았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아닌 선물처럼 다가섭니다. 75살의 리릴리는 오랜 세월 가족들의 성취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비춰봤습니다. 조카의 여행 사진, 조카의 승진 소식 하나하나가 마음 한켠을 찌르곤 했죠. 혹시 나는 내 인생을 낭비한 건 아닐까? 그렇게 자책하던 어느 날 조카의 말 한마디가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모, 우리 모두에게 이모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모의 이야기와 묵직한 힘이 우리가 발을 딛고 설 뿌리입니다. 그 말이 그녀 안에 어떤 단단한 껍질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비교의 안개를 걷어내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메모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추억의 밤은 그녀에게 또 다른 존재. 이유를 선사했고 그녀는 자신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더 깊이 살아왔을 뿐이었다. 마거릿 프랭크 리릴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빛나는 시간이라는 것. 원망을 내려놓고 바쁨에 대한 집착을 놓으며 남과의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일은 결코 손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해방이며 진짜 자유입니다. 자, 그럼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두려움을 뿌리째 뽑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직 타인의 청원만 돌보고 있다면, 삶의 풍성한 흙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씨앗을 심기에 딱 좋은 시기일 뿐입니다. PS, 위에 버려야 할 7가지 중 가장 공감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아래에 번호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의 씨앗에 물을 줄지도 모릅니다. 포기함으로써 얻는 자유. 70세 이후 더 행복한 삶을 위한 7가지 전환. 70세를 맞이하는 것은 쇠퇴의 시작이 아니라 더 진정되고 기쁨 가득한 나 자신을 향한 초대입니다. 이제까지 당신을 얽매여왔던 것들을 벗어던지고 의미와 평안, 그리고 만족이 가득한 삶으로 나아설 때입니다. 프랭크와 리리아인의 이야기는 나이에 상관없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살아있는 사례입니다. 6. 과도한 약속에서 벗어나기.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 되찾기. 77세인 프랭크는 이웃, 친구, 가족 모두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볼일과 교회 행사, 가족 요청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바쁨을 자랑스러워했던 그는 어느 순간부터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지쳐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만 살고 있었어요. 라고 그는 회상합니다. 전환점. 딸과의 솔직한 대화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아빠 자신을 위해 살아보셨어요?
이 질문은 그의 마음 깊숙이 남았습니다. 프랭크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의 평온을 희생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용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니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 그는 자신의 일정 속에 고요함과 성찰, 그리고 단순한 기쁨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커피와 함께 여유롭게 맞는 아침, 동네 한 바퀴 걷기,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책 읽기. 나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이 된 거예요. 지금은 누군가를 도울 때도 피로가 아닌 충만함에서부터 행동하게 돼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당신을 위한 다음 단계. 업속 검토하기.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활동 하나를 찾아 이번 주 안에 그만두세요. 즐거움을 위한 시간 확보, 취미생활, 휴식,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스케줄에 넣어보세요. 아니요 말하기 연습하기. 새로운 능력으로 삼으세요. 얼마나 해방감을 줄지 놀라실 거예요. 비교 멈추기. 나만의 특별한 여정 받아들이기가 79세의 리리아이는 화려한 삶을 사는 친척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주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행, 직장, 자녀들에 대한 성취들,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부담이 되었고 나는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롤모델이에요. 라는 말을 들으며 리리언은 자신의 더 자유로운 삶을 위한 7가지 열쇠, 오랜 원망과 상처를 놓아주기, 두 번째는 변화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기, 3번째는 비짓지짓덜 공간 모두에서 혼잡 정리하기, 5번째는 재정 간소화로 마음의 평온 찾기, 시간을 귀중한 선물로 여겨 보호하기,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여정을 당당히 걸어가기. 마지막 생각, 당신이 먼저 놓아버릴 습관은 무엇일까요? 오랜 불평불만인가요? 과도한 책임감인가요? 아니면 남과의 비교인가요? 어떤 것이든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진정한 자유는 놓는다는 선택을 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PS, 당신 인생의 가장 멋진 챕터는 아직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어떤 공간을 비워야 할까요? PS, 준비되셨나요? 더 자유로운 삶을 위한 7가지 열쇠. 오랜 원망과 상처를 놓아주기. 변화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기. 3. 물리적 공간 모두에서 혼잡 정리하기. 정신적 감정적 건강 보호하기. 재정 간소화로 마음의 평온 찾기. 시간을 귀중한 선물로 여겨 보호하기.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여정을 당당히 걸어가기. 마지막 생각. 당신이 먼저 놓아버릴 습관은 무엇일까요? 오랜 불평불만인가요? 과도한 책임감인가요? 아니면 남과의 비교인가요? 어떤 것이든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진정한 자유는 놓는다는 선택을 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PS, 당신 인생의 가장 멋진 챕터는 아직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어떤 공간을 비워야 할까요? PPS, 준비되셨나요? 오늘 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 거절해드세요. 필요 없는 이메일을 삭제하세요. 촛불을 켜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진정한 변화는 작고 의미 있는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